며느리는 딸이 아니라는 말 처음엔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딸보다 더 깊은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결국은 그 아이였거든요. 며느리와 갈등을 겪은 적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머니와의 오해가 쉽게 풀리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는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모든 관계의 골이 어떻게 다리로 바뀌는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그 아이가 내게 남긴 일기 한 페이지가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함께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는 김순정, 올해 63,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그 후로 오직 아들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들이라는 사람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서지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첫인상부터 그랬다. 너무 밝고 너무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도 너무 나와 달랐다. 나처럼 손이 거칠지도 않고 나처럼 말끝이 매섭지도 않고 나처럼 단단한 눈빛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나약해 보였다. 그래서 더 밉더라. 어머님, 이거 김치 담가왔어요.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지은이가 조심스레 내민 통, 뚜껑을 열자 곱게 담긴 배추김치가 보였다. 보기엔 좋았다. 하지만 나는 굳이 그 김치를 한 점 집어 입에 넣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먹는다더니 정성은 고마운데 너무 짜네.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살짝 굳는 걸 보며 나는 이상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 애는 매번 웃으며 넘기곤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로 꾹 누른 것인지. 며느리는 결혼 후 3개월 만에 우리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 왔다. 가까이 살아야 육아가 편하다는 게 아들의 말이었지만 친 지은이의 제안이었단 걸 나중에 알았다. 어머님,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아이들 봐주시는 것도 저희가 조율할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런 말 한마디도 성에 차지 않았다. 말투는 고분고분했지만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나 없이 뭐든 결정하는 게 못마땅했다. 애를 키우는 방식도 달랐다. 나는 눈 깜짝할 새에도 꿀밤 한 대쯤은 때릴 정도로 엄했지만 지은이는 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달래기에 바빴다. 지은아, 애가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우는 애는 매를 들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조금만 더 참아보려고요. 말로 타이르면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식탁을 3개 내려쳤다. 참아? 너 지금 애한테 휘둘리는 거야. 그렇게 하다간 나중에 큰일 나.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다. 그날 이후 나는 지은이의 말투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꼬아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시장에서 산 반찬을 반가운 얼굴로 들고 왔다. 어머님, 이거 간장게장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다 해서요. 나는 그걸 냉장고에 넣으면서 툭 내뱉었다. 요즘 사람들은 사온 음식으로 점수 따려고 하나 보지? 그게 예의냐?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가끔은 내가 너무 심한가 싶다가도 그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받아내는 걸 보면 괜히 더 화가 났다. 한 번은 명절 차례상 차릴 때 일이었다. 지은이는 분명 도우려는 눈치였지만 나는 재빨리 말렸다. 명절 음식은 내가 한다. 시집 온 지 몇 년 됐다고. 벌써부터 손댈 생각은 마.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지은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요즘 일 때문에도 힘들어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했다. 내 마누라가 힘들어 보이니? 나보다 힘들겠냐? 나도 너 키울 때 다 했어. 누구한테 도와달란 소리도 안 했고. 그날 이후 아들도 더는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부엌 찬장을 새로 정리한 날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늘 쓰던 그릇 순서를 바꿔놓았고 내가 손이 닿는 자리에 있던 소금통과 식용유 자리를 바꿔놓았다. 지은아, 이거 왜 이렇게 바꿨니? 어머니 동선이 조금 더 편하실까 해서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게 더 낫더라고요. 나는 화를 꾹 누르며 대답했다. 나한테 편한 건 내가 알아. 누가 해달랬니? 지은이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손자 하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아들이 말하길 지은이는 몬테소리 교육을 한다느니 감정 코칭을 해야 한다느니 요즘에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다. 아니, 애가 울면 울지 말라고 해야지. 울어서 속상했구나 이러면 애가 지가 왕인 줄 알아.
내가 한 소리 하면 지은이는 미소로 받아치긴 했지만 그 미소가 더 날 미치게 했다. 어느 주말 오후 거실에서 하진이가 과자를 쏟았다. 나는 얼른 쓸고 닦으려는데 지은이는 하진이 손을 붙잡고 조곤조곤 말했다. 하진아, 우리 같이 정리해볼까? 엄마가 도와줄게. 나는 어이없다는 듯 쏘아붙였다. 애가 사고 쳤으면 혼부터 내야지. 내가 정리해주면 다음에도 또 흘릴 거야. 어머님, 저는 아이가 실수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는 감정을 먼저 알려주고 싶어요. 지은이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그 순간엔 모든 게 내 방식과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낡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요즘 애들이 버릇이 없는 거야. 감정이 뭐가 중요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때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라떼가 지금 우리 애한테 그대로 맞진 않잖아요. 그 한마디에 내 속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뒤 하진이가 반찬을 가리며 투정을 부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싫다고 하면 굶겨. 하루 굶으면 다시 잘 먹게 돼 있어. 지은이는 급히 수저를 들며 말했다. 하진아, 엄마가 당근 모양 예쁘게 잘라줄게. 같이 먹어보자. 그날 저녁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지은이를 불렀다. 지은아, 애한테 너무 약하게 하면 애가 사람 못 돼. 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거야? 내가 이 집 애까지 봐주는데. 일요일 밤 하진이는 내 무릎 위에서 책을 읽다가 내가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요즘 애들은 너무 물러터졌어. 우리 아들 어릴 땐 벌써 자전거도 탔는데. 지은이는 급히 달려와 하진이를 안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그런 말해서 속상했지. 괜찮아, 하진아. 그 순간 나도 폭발했다. 뭐? 할머니가 그런 말해서 속상해? 내가 애기다 보는데 그런 말도 못하니? 너는 새벽까지 핸드폰만 보고 육아는 나한테 맡기면서. 지은이도 참지 않았다. 그래요.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나요? 매번 내 방식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순간 아들이 거실로 들어왔다. 두 분 다 진정 좀 해. 엄마도 지은이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그날 저녁 식탁은 차려졌지만 수저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진이는 눈치를 보며 물었다. 할머니, 엄마랑 왜 싸웠어요? 나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오히려 떨렸다. 아냐, 우리 하진이 때문은 아니야. 어른들이 좀 바보 같았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하진이와 둘이서 식탁 앞에 앉았다. 그 후로 며칠간 지은이는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로 시작하며 최소한의 말만 했다. 아이에게 줄 간식을 집에 사다 놔도 지은이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끓인 미역국에도 손을 대지 않길래 묻지도 않고 국그릇을 치웠다. 그래, 너도 내 밥이 싫겠지. 난 내 방식도 싫거든.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언제 한번 제대로 안아준 적이 있었던가?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지만 이미 싸늘해진 공기는 작은 손짓 한 번으로는 녹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지은이의 작은 발소리도 사라졌다. 대신 귓가에 남은 건 싸늘한 말과 문 닫는 소리뿐이었다. 엄마도 지은이도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그날 아들의 그 한마디는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주말이었지만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다. 반찬은 남고 국은 미지근하게 식고 밥솥 안엔 새하얀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없는데 이 밥은 누구 먹으라고 한 걸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갑자기 목이 메었다. 하진이 방을 정리하려다 문득 눈에 띈 식탁 위 종이 한 장. 펼쳐보니 지은이의 글씨였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더 잘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부족한 며느리 같아서요. 그래도 언젠가 지은아하고 부르실 날이 올까 혼자 기대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아. 그 이름을 나는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다. 결국 나는 그 방문을 열었다. 지은이가 사용하던 방. 늘 조용했던 그곳은
의외로 따뜻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아이들의 예방접종표, 벽엔 손글씨로 쓴 알림장이 붙어 있었다. 하진이 오늘은 어린이집에 웃으며 가기, 유나 이유식 잘 먹고 방긋 웃기. 그리고 서랍을 열자 조심스레 묶여있는 작은 노트 한 권. 처음 한 페이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늘도 어머님께 칭찬받지 못했다. 하지만 내일은 더 잘해볼 거야. 엄마 없이 자란 내가 어머님이라는 존재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머님이 김치 담그시는 걸 지켜보는 건 참 좋다. 무섭고 서운하고 서럽지만 내 엄마라면 이런 분이었을까 상상도 해봤다. 나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싸운 상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 지은이었구나. 다음 날 교회에 나갔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내 오래된 친구, 박 집사. 순정아, 그 지은이 참 착한 애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너 참 많이 밀어냈더라. 나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눈물이 찔끔 흘러나왔다. 너도 그랬잖아. 시어머니한테.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는데 왜 지은인 내 딸처럼 못 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그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병원에서였다. 김순정 씨 되시죠? 보호자 연락처가 남아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지은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겠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탁 떨어졌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한밤중이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화내는 얼굴보다 울음을 꾹 참던 그 눈빛. 말은 하지 못해도 항상 무언가 삼키던 그 표정. 병실 문을 여니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엔 깁스, 이마엔 붕대, 얼굴은 잔뜩 창백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괜찮니? 지은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 눈물이 뚝 떨어졌다. 어머님, 오셨네요.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찔렀는지 모른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그 아이는 엄마 없이 컸고 시댁에서도 항상 눈치만 봤다. 그런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엄마처럼 바라봤을지 그제야 알았다. 며칠 후 나는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 하진이와 유나가 달려왔다. 할머니, 엄마 아파? 나는 꾹꾹 참던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응, 할머니가 대신 돌봐줄게.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그 순간 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날 진짜 할머니가 되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처음으로 한마디를 건넸다. 지은아,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지은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딸과 엄마처럼 바라봤다. 지은이가 퇴원하던 날, 내 방 서랍에 작게 접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 아니, 엄마? 저는 이제야 엄마가 생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경실은 조용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타박상만 좀 심하다고 했지만 그 얼굴, 그 몸짓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짓눌렀다. 흰 붕대 아래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그 모습 앞에 나는 너무 늦게 온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입원 3일째 되는 날 나는 새벽같이 국을 끓였다. 들깨 미역국. 지은이가 결혼하고 처음 먹은 미역국이라며 맛있게 먹던 그 음식. 지은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기운 빠지면 회복도 늦어. 지은이는 미간을 찌푸리다 말고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조금씩, 천천히, 한 숟갈, 한 숟갈. 그렇게 두어 번을 넘기더니 갑자기 손을 멈췄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의 눈이 젖어 있었다. 이거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 웃음은 울음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병실 불을 다 끈 뒤 우린 어둠 속에서 나란히 누웠다. 나는 간이 침대에,
지은이는 병상에 천장만 바라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너무 많이 모질었지? 조용했다. 대답이 없어서 나는 계속 이어나갔다. 너처럼 말없이 참고 미소 짓는 사람. 나는 어릴 때부터 불편했어. 뭐든 참아야 했던 내 어릴 적이 자꾸 떠오르니까. 그래서 너한테도 모질게 굴었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금은 알아. 그게 미안해. 지은이는 한참 만에 대답했다. 저도 어머님한테 잘하고 싶었어요. 진짜 딸처럼. 근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서 멀어지게 된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딸이 없어서 딸 키우는 법을 몰랐어. 그 말에 지은이도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엄마가 없어서 엄마 사랑받는 법을 몰랐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어두운 병실 속에서 자기 속에 감춰왔던 상처를 서로 꺼내놓았다. 며칠 후 하진이와 유나가 병문안을 왔다. 손에는 조그만 꽃다발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다. 엄마, 우리 유치원에서 병문안 카드 만들었어. 아이들이 카드를 펼쳐 보여줬다. 색연필로 그린 가족 그림. 엄마, 아빠, 하진이, 유나 그리고 내 옆에 조그맣게 그려진 사람 하나. 하진이가 말했다. 이건 할머니야. 우리 가족이니까. 지은이가 아이를 꼭 안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구나 하고 실감했다. 병문안이 끝난 밤, 지은이는 누워있다가 문득 말했다. 할머니가요. 예전에 저한테 태몽 꿨다고 하셨어요. 그래? 무슨 꿈이었는데? 맑은 연못 위에 하얀 연꽃이 폈대요. 그 위에 작은 아이가 웃고 있었대요. 그럼 그 연꽃이 너였나 보네. 지은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얀 꽃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엄마, 나는 그 단어에 멈칫했다. 엄마, 지은이가 처음으로 내게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나도 대답했다. 그래. 지은아, 우리 이제 가족 맞다. 퇴원 전날 지은이가 나에게 편지를 건넸다. 하얀 봉투에 정성스레 써 내려간 글씨. 엄마, 그 첫 글자를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엄마, 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에요. 처음엔 무서웠고 서러웠고 미웠지만 지금은 감사해요. 엄마가 없던 제 인생에 이제서야 단단한 뿌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지은아, 우리 하진이, 유나, 엄마 둘 있는 줄 알게 하자.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지은이가 퇴원하던 날, 우리는 나란히 병원 문을 나섰다.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엔 봄 냄새가 났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봄이구나. 퇴원 후 지은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집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말은 서로 괜찮다고 했지만 우린 아직도 서로를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국을 끓였다. 된장국에 두부를 송송 썰어 넣고 멸치볶음과 달걀찜까지 정성껏 준비했다.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주방에 들어왔다.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깐 멈칫했다. 예전 같았으면 됐다. 어설프게 건드리지 마라. 라고 했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다. 당근 좀 다듬어 줄래? 얇게 썰어야 해. 그 한마디에 지은이의 얼굴이 살짝 밝아졌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는 함께 주방에 섰다. 수저를 놓을 때 손이 부딪히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쏟은 국을 닦을 땐 나도 같이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하진이에게 과자를 줬다가 내가 나무랐다. 저녁 다 돼 가는데 저런 거 주면 밥맛 떨어지지. 지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가 오늘 기운 없어 보여서요. 작은 거 하나 줬어요. 나는 또 울컥했지만 이번엔 꾹 참았다. 대신 부엌에서 조용히 혼잣말로 내 감정을 정리했다. 이게 배려구나. 싸우지 않는 게 배려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네. 그날 오후 친구 박 집사에게 전화가 왔다. 순정아, 지은이랑 잘 지내냐? 글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렵더라. 관계는 말이야.
상처를 완전히 지우는 게 아니야. 덮고, 다독이고, 다시 새로 쓰는 거지. 그 말에 나는 지은이와의 관계를 새로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후 하진이의 유치원 발표회가 열렸다.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자가 갑자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우리 할머니야. 우리 집에서 제일 무서운데 제일 많이 챙겨줘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나는 민망한 듯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 순간 지은이가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하진이가요, 요즘 자꾸 할머니가 나 지켜줄 거야 라고 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이제 나도 지켜야겠네, 우리 가족을. 김장을 담그기로 한 날, 지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내가 하는 걸 유심히 지켜봤다. 엄마, 이거 절일 땐 멸치액 줬어야 하죠? 나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 젓갈은 짜게 말고 넉넉하게. 지은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다. 알았어요, 엄마. 그날 밤 우리는 함께 김장을 담그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은이는 나에게 와 조용히 말했다. 저 사실 엄마가 해준 미역국 먹고 병실에서 몰래 울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감쌌다. 너도 울었니? 나도 울었단다. 지은아. 그날 밤 지은이와 나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뉴스에선 한 엄마가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아이 돌보기를 포기한 사건이 나오고 있었다. 지은이가 작게 말했다. 그 기사 남 얘기 아니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히 우린 그렇게 안 됐잖아. 지은이는 내 어깨에 살짝 기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엄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요.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말보다 기다려주는 마음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내가 너무 늦게 배운 걸 지은이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던 거다. 이제야 우리 둘 다 비로소 같은 속도로 걸어가게 되었다. 그날 이후 지은이는 종종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여전히 어색하게 어깨만 툭툭 치지만 이젠 그런 나도 지은이에게는 충분한 엄마였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봄날 아침이었다. 우리 집 베란다 창으로 스며든 볕이 식탁 위 반찬들을 노랗게 물들였다. 지은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란말이를 굽고 있었고 나는 된장국에 미나리를 썰어 넣고 있었다. 하진이는 유나에게 아침밥을 먹여주며 오늘 어린이집에서 발표할 거야. 라고 떠들고 있었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도 웃고 있었다. 이상했다. 이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그런데 그 낯설미 좋았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었더니 작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서지은. 엄마, 편하게 말하면 못 쓸 것 같아서 편지를 써요.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엄마, PPT를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PPT를 그 말 하나를 하려고 얼마나 오래 망설였는지 몰라요. PPT를 하지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줬죠. PPT를 그리고 그렇게 전 처음으로 딸이 되는 마음을 알게 됐어요. PPT를 저는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PPT를 엄마가 좋으면서도 무서웠고 PPT를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계속 멀어졌어요. PPT를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PPT를 엄마도 저를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셨다는 걸요. PPT를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PPT를 같이 담근 김장, PPT를 하진이 발표회에서 나눈 눈빛까지 PPT를 저한테는 전부 다 선물이었어요. PPT를 나는 편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PPT를 이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구나. PPT를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서 가족 자랑 릴레이라는 행사가 열렸다. PPT를 내가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지은이가 옆에서 준비해줬다. PPT를 우리 며느리는요. 처음엔 말이 잘 안 통했어요. 사실 많이 미웠죠. 근데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없으면 이 집도 이 마음도 텅 비어버릴 거예요. 청중 중 어떤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고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마트에 갔다. PPT를 나는 채소를 고르고 지은이는 손주들과 과일 코너에 있었다. PPT를 엄마, 이거 사요.
하진이가 딸기 먹고 싶대요. 지은이가 내게 엄마라고 또박또박 불렀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다. 두 분 친정엄마와 딸이세요? 우리는 동시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PPT를 근데 지금은 그냥 가족이죠? PPT를 밤 아들이 퇴근하며 술에 약간 취해 거실에 앉아 내게 말했다. 엄마, PPT를 예전엔 집에 오면 숨 막혔어요. 지은이랑 싸우는 소리, 엄마가 뭔가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는 거. 근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요. PPT를 그리고 감사해요. PPT를 엄마가 지은이 받아주셔서. PPT를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PPT를 내가 고생 많았지. 지은이도 너도 이젠 엄마가 안 싸울게. 웃게 해줄게. 그 주말 지은이는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위해 작은 식탁 파티를 준비했다. PPT를 남편의 사진이 프레임에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엄마와 아빠의 37번째 결혼 기념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PPT를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이날 꼭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PPT를 그리고 지은이를 꼭 안았다. 내가 내 딸이라서 고맙다. PPT를 우리의 시작은 틀어졌고 한참 돌아서야 했지만 PPT를 결국 같은 식탁에 앉았고 PPT를 같은 국을 나눴고 PPT를 같은 감정을 배웠다. PPT를 사랑이란 말 없이도 PPT를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지은이에게 배웠다. PPT를 며느리는 딸이 아니다라는 말. 이제 나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 PPT를 며느리는 내가 늦게 만난 나의 또 다른 딸이다. PPT를